여러분, 미중 무역 전쟁이 갑자기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평화 뒤에 과연 어떤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 이 깜짝 놀랄 만한 합의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2025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이 슬슬 미국으로 가는 히토류 수출을 줄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10월 초에는 아예 대놓고 이걸 무기처럼 쓰겠다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죠. 결국 바로 그달에 두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서 1년간 휴전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중국의 압박이 제대로 먹힌 걸까요? 자, 이 휴전을 두고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다음 수를 두기 위한 전술적인 일시 멈춤이냐, 아니면 미국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방향 전환의 신호탄이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잠깐 히토류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게 사실 우리 손에 든 스마트폰부터 최첨단 전투기까지 현대 기술과 국방산업의 그야말로 심장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엄청난 협상 카드가 되는 거죠. 이 복잡한 상황을 정말 한마디로 꿰뚫는 비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 인물인 칼바스가 지금 이 위태로운 휴전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판돈만 엄청나게 커진 인질교환극이다. 그렇다면 서로가 잡고 있는 인질은 대체 뭘까요? 자, 미국은요, 기술과 국방산업의 목숨줄인 히토류를 인질로 잡혔고요. 중국은 군사 현대화의 핵심인 미국산 AI 칩에 접근할 길이 막혔습니다. 말 그대로 서로가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겨누고 있는 그야말로 상호 확증 파괴 같은 아슬아슬한 대지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전술적 멈춤이라는 시각입니다. 이 휴전은 그냥 강경파가 시간을 벌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것뿐이라는 해석이죠.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은 이건 데탕트가 아니다. 즉, 화해 무드가 절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중국 매파들 눈에는 이게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간 벌기, 그러니까 전술을 다시 짜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꽤 있습니다. 말로만 휴전이지 대부분의 수출 통제는 여전히 그대로고요. 중국 드론 회사인 DJI는 국가안보위원 명단에 바로 추가됐죠. 또 물밑에서는 EU나 일본, 호주 같은 동맹국들하고 손잡고 중국을 빼고 우리끼리 히토류 공급망을 만들자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시나리오, 전략적 전환입니다. 안 보고 다 제쳐두고 이제는 거래를 우선하는 쪽으로 미국이 아예 방향을 틀었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라이언 하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과 끝까지 싸워서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 뭔가 역사적인 빅딜을 성사시키는 게 자신의 정치적 업적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을 뒷받침하는 움직임들도 아주 뚜렷합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중국에 팔 수 있게 허용해줬고 중국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도 갑자기 멈췄습니다. 심지어 동맹국에게는 정말 민감한 대만 방어 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시 주석에게 달렸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동맹국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발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동맹국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미국의 진짜 속내를 알 수가 없으니 이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왜 단순한 정책 변화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서 동맹국들에게는 거의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문제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에치슨 다인이 있습니다. 무려 75년 전의 일이지만 당시 미국이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쏙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몇 달 뒤에 한국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동맹국들 사이에는 미국의 모호한 태도가 침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아주 뿌리 깊은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이 그냥 과거의 기억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에 중국이 대만 문제로 일본 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는데
미국이 아무 말도 없이 침묵했거든요. 이 일로 일본이 극도로 좌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맹들의 걱정이 바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미국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정말 놀랍게도 정답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심지어 워싱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내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냐면요. 동맹국의 고위 외교관들이 미국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려고 워싱턴을 방문했다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알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돌아간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측이 불가능할까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라이언 하스의 말이 그 핵심을 찌릅니다. 트럼프는 그 자신이 곧 중국 정책 담당자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잘 짜인 시스템이나 참모진의 합의에 따른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 한 사람의 직감과 판단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뜻이죠. 이 모든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물 위의 오리 전략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우아하고 평온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물 밑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쉴 새 없이 발을 구르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움직임은 수면 아래에 전부 감춰져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짙은 안개 속 같은 전략적 모호함 속에서 미국과 중국 둘 중 과연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며 물러서게 될까요? 어쩌면 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